일단 선생님이 198쪽. 198쪽. 일단 제목이 뭐냐면 전류의 자기작용이거든. 전류의 자기작용. 그 중학교 때 했단 말이야. 전류의 자기작용. 아까 틀리면 되겠어. 전류의 작용. 맞아.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데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라는 틀리게 하는 능력이 있고 전기 저항, 전류 그러지만 방향에 있고 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이 전류야. 이 전류가 열도 발생하게 하고 자기장도 생기게 하고 등등등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나침반이라는 거 알죠? 나침반. 그래. 우리가 봤을 때 지구에서 북극 찾을 때 쓰는 게 나침반이었잖아. 지구의 북극. 자,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그래서 한국말 북극 이렇게 적었는데 혹시 영어 잘 모르는 거 그게 아니라 북극인데 S극이다. 지구 자체는 거대한 자석. 북극이 S극이니까 나침반 들고 가면 N극이 북쪽을 향하지. 무슨 얘기냐? 나침반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빨강색, 파란색. 근데 내가 지금 성격 급하면 답답해. 그리고 있는 동안.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과학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리고 컬러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색깔 되는 쪽을 그냥 N극이다. 색칠 칠했는 거. 대체 아니면 더 급하면 이렇게 된 거야. 됐나? 그러면 화살표 끝이 N극인 거야. 화살표 끝이. 이게 원칙이고. 이 나침반을 자석 옆에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 자석은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요 나침반에 있는 것도 미니 자석이란 말이야. 자석들이 놔두니까 뺑 돌아가서 알아서 배열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침반 짜증나. 그래서 밀리는 거야. 대체 여기 툭 갖다 놨더니 저쪽이 원래 북쪽이었어. 이쪽이 북쪽인데 여기 가니까 나 얘 때문에 지구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지. 인력, 청력 때문에. 됐나? 그럼 나침반 그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포개져. 한 줄로 쫙 줄 서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연결되는 것처럼 자기력선. 어떻게 하냐고? 이거 자석 놔두고 그 위에 유리판을 하나 딱 엎어. 유리판. 그리고는 그 자석 있는 위에다 철가루 솔솔솔 뿌려서 톡톡톡 치면 나름대로 철가루가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는 거야. 그걸 선으로 연결하면 자기력선. 그치. 자기력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력선 일부를 쌤이 선으로 하나 끄는 거야.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 그러면 여기 자기력선 이렇게 나왔다가 뺑글 돌아서 탁 들어가거나 여기서 뺑글 돌아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럼 쌤 좀 촘촘한 데도 있고 엉성한 데도 있나요? 맞아. 됐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핵심은 일단 자석 옆에 가니까 자기력선이 있더라고.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언니 교수님이 학생들 데리고 실험하다 난리 났잖아. 왜요? 자,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동서남북 펴서 나침반 바늘을 놓으니까 어떻게 됐겠노? 이렇게. 자, 분명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집에 가서 하는데 하지 말해. 왜냐고? 집에 가면 안 돼. 무슨 얘기냐? 자, 그럼 지금 내 지금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좀 의심스러우면 그래 휴대폰 꽂아보면 되지, 그지? 휴대폰 꽂으면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근데 여기 더 이상 연결된 게 없으니까 나오고 있지 않는 거지. 전류가 휴대폰 꽂아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근데 얘 나침반 갖고 하면 저렇게 안 되던데요? 따지지 마. 왜냐 얘는 교류야.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어. 안 돼. 집에 가지마. 정하고 싶으면 배터리 연결해서 학교에서 해보면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어서 가지런히다. 갑자기 전류가 딱 흐르는 순간 자, 과학은 항상 오른손으로 하면 돼. 오른손 딱 내밀어서
감아쥐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감아쥐는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장의 접선 방향으로 나침반이 휙휙휙 돌아갑니다. 자, 미안. 이론상으로 좋다. 실제로는 좀 달라요. 지금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 고등학교 2학년 실험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합성이 일어날 거야. 무슨 얘기냐? 가까이는 셀 거고 멀어지면 힘은 약해질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가까이 있는 건 어차피 여기는 다 북쪽일 거야. 근데 이외에 여기 또는 여기 놔두면 봐봐. 원래 여기 있는 나침반은 잠깐만 이야기할게. 지구에 의해서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전류가 그렇지. 전류가 그럴 어느 쪽? 저 전선 앞쪽에 이렇게 될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리키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바늘이 돌아서 북쪽인데 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해서 이렇게 돌아갈 거야. 회전을 좀 할 거야. 그런데 전선에 되게 가까우면 동쪽으로 좀 많이 돌아가. 전선이 좀 멀면 동쪽으로 살짝이만 돌아갈 거야. 이렇게나? 왜냐? 멀면 힘은 아무래도 약하지. 와서 해라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해라 하는 거 다른 얘기지. 그렇게 거리가 다르니까 자기장을 쓰기가 다르다. 대체 원칙은 여기 있었어.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직선 도선 꼭 기억을 해야 되건 직선 도선 전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떻게 원칙은 사모처럼 있었다. 이걸 위에서 바라보니까 저만화천입니다. 나사못이 있는데 십자 드라이버 어깨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위에서 보면 X 이렇게 된 거 보이더라.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전류가 들어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런데 간격은 멀어지면 넓어집니다. 그랬나? 그럼 얘들은 전류가 나오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되는 게 일단 기본 원칙 첫 번째 있었는 거다. 됐나? 근데 직선 도선에 의해서 하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이거는 중학교 때도 듣던 거고, 고2들한테 하고 싶은 건 자, 책에 잠깐 봐봐. 198쪽 제일 아래쪽 198쪽 제일 아래쪽 얘기를 할 거거든.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아래쪽에 걸 하기 위해서 혹시 중간에 뭐가 하나 있거든. 자기장의 세기. 자,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 때문에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전류 때문에도 생긴다. 전류 때문에도 생긴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근데 멀어지면 약하다 그랬죠. 그치, 아래 비례한다. 이렇게 된다. 됐나? 혹시 이 공식 보이지, 그지? 근데 요래만 있는데 사실은 난 이 공식을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고? 원래 이렇게 본다. B는 K, R분의 I. 이게 뭐냐고? 상수. 상수. 자, P 프라임은 K 프라임 R분의 I. 지금 똑같은 거 왜 두 번 써요? 하고 싶지. 차이가 뭐냐면 얘는 직선 도선인데요. 혹시 오른쪽 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또 공식이 하나 있지 않나? 근데 B라고 돼 있냐? 비중심돼 있냐? 비중심돼 있지. 뭐분의 뭐? R분의 I의 비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 얘기구나. 쌤 두 개 프라임 있는 게 원음도선인 거야. 원음도선. 했는 김에 공식을 세 개를 한 방에 가르쳐줄게. B 2'은 K 2' and I. 이것도 있어요. 뒷페이지 한번 넘겨볼까? 쏘리. 넘기면 안 되네. 여기 있었네.
원형도선이니까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얘는 호일이니까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내부. 자, 여기부터 봐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할 때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의 장장이 촘촘하다가 엉성하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 좀 원형 도선은 뭐예요? 라고 하면 직선 도선을 중학교 때 아마 봤을 걸 이렇게 통과시켜서 터널처럼 해두면, 터널처럼 이렇게 두면, 여기 위에 동그랗게 통과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 나침반 넣으면 이거 방향 어떻게 되는데? 또는 여기 세기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얘들은 이게 거리야. 원의 반지름 하는 이 중심의 거 여기 장단 세기가 나온다는 거지. 이랬나? 됐어? 그러면 무슨 외식을 다시 써요? 상수가 달라. 얘는 K, 얘는 K. 사실은 이게 값이 조금 더 커. 그걸 외우진 않아도 돼. 근데 단 기억을 해야 돼.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똑같고 전류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세기의 장장은 아니야. 무슨 얘기냐? 직선 노선이 있었고 요거 10cm만큼 떨어졌는데 2A라고 그러는데 장장 세기를 B1이란대. 원형 도선이야. 여기 원의 반지름이 10cm고 여기에 2A의 전류가 흐른대. 그렇다면 여기에 장장의 세기가 B1은 아니란 거야. 아니란 거야. 세기가 다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랬나? 상수를 외울 필요가 없는데, 자, 그 다음 호일이라고 이야기하면 호일. 자, 선생님 이거 파종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보여줬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전류가 쫙 흐른단 말이야. 쫙 흘렀을 때 호일 이렇게 해서 전류가 쫙 흐르게 되면, 너희들이 호일 그림 고르고 있으면 얘는 마치 어떻게 아까 막대 자석 주의하고 비슷해. 한쪽에서 나갔다가 돌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내부의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왜 내부만 이야기하잖아. 왜 내부만 이야기하냐면 코일이 돌돌돌돌돌 감겨 있으면 사실은 이 내부에는 균일 일정한 세기의 장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기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바깥쪽은 아까 곡선처럼 됐잖아. 균일하지가 않아. 그래서 코일 내부의 장장만 이야기할 거다. 사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 두 개로 거의 나고 얘들은 뭘 내냐면 이 숫자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 혹시 요게 뭐라고 돼 있어?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면수.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면수? 그치, 얘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나?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TS. 어제 들어봤는데 간다 언제 들었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자석 넣었다 뺐다 할 때가 뭐지? 전류가 전자기 유도. 그치, 전자기 유도할 때. 전자기 유도는 이 단어의 끝이 전자기 유도야. 이 끝이 전자기 유도인데 전자기 유도는 유도 원래 배터리가 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해서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만들어 볼까? 전류 흐르게 해볼까? 이게 전자기 유도야. 그럼 그때 할 때 여기는 대문자 N이 있어. 여기는 소문자 N이야. 이걸 같이 외워야 돼. 같이 외워야 되는데 자, 대문자 N은 가문수야. 소문자 N은 가문수인데 길이당 가문수야. 서술을 넣으면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쟤는 그냥 그걸 감긴 게 중요하고 얘는 길이당 가문수. 그래서 나는 뭐라고 외웠냐면 공식을 그대로 물리는 공식을 그대로 통째로 외워야지. 근데 얘들은 맞네, 뭐 나누면 작아지겠네. 소문자가 바뀐 거다. 가면수는 대문자. 그 다음에 이거 했을 때 다 소문자였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소문자. 단위 길이당 가면수. 한마디로 20번 감은 게 중요하잖아. 10cm에 20번 감았는지 20cm에 20번 감았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한마디로 촘촘하게 감아야 센 자석처럼 된다는 거야. 이랬나? 잠깐만. 코일을 그럼 돌돌돌 감을 때
얘가 지금 이게 원형도선처럼 됐는데 얘들 돌돌돌돌돌 감겼잖아요. 이 반지름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얘를 돌돌돌돌돌 작게 감느냐 크게 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길이에 몇 번 감았어만 중요하다. 왜냐? 어차피 이게 길제 그래봤자 뭔데 뭐. 요거 짧제 하지만 가깝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테두리가 긴지 짧은지 안 중요하고 몇 번 감았는지만 중요하다. 길이랑 감은 수만. 이랬습니까? 일단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자, 쌤이 책에 있어서 가르쳐줬던 거고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니다. 시험 문제는 자 일단 시험 문제 하기 전에 잠깐만 쌤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류가 오게 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직선도선이냐 원형도선이냐 코일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때 뭐에? 직선까지 거리 영향을 주더라. 원형은 중심에서 자기장만 이야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중심에서 자기장 이야기할 건데 여보 역시 원의 반지름처럼 중심까지 그 거리만 중요하다. 코일은 돌돌돌돌 말하는 거니까 멀고 가깝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길이당 가문수 얘만 중요하다. 물론 전류는 다 영향을 주겠지. 전류의 작용일 거니까. 됐나? 자 그럼 우리의 핵심은 이제 뭐냐? 자 밑에 있다. 아래쪽에 직선도선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부분에라 점전화 부분하고 조금 헷갈린데 점전화 부분하고 미리 이야기하면 자 지금 질문이 있다. 여기 전류가 흘러 여기 전류가 흘러. 그럼 봐래 혹시 여기에 왼쪽 도선 가도선 나도선 전류가 흐르고 있다. 몇 암페어가 흐르냐면 2암페어가 흐르고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됐나? 그럼 중심의 자기장 여기 자기장 여기 자기장 P, Q, R점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얘기해줘.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이랬나? 그러면 도선이 하나 둘 있었을 때 P, Q, R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전류가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건데 전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거야. 그러면 그들끼리 상호작용이 있겠지. 그러면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약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P점과 Q점과 R은 도선을 옆에 적을 거야. 가도선 때문에 나도선 때문에. 그러면서 자, 우리 직선도선이지. 자기장의 세기는 이 영향을 받을 거거든. 기본 루틴은 R분의 I인 거야. 어차피 다 직선이니까 상수는 냅두고 비교를 하나 할 거니까. 됐나? 그러면 이 거리 다 똑같다 할 거니까 이게 R 할 거 그냥 일로 볼게. 일로. 그러면 자기장 자 전류가 위로 오르지. 전류가 위로 오르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마이너스로 할 거다. 너그 배꼽 쪽으로 싹 나오는 걸 플러스로 할 거다.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가에 의한 가도선에 의한 P의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지. 맞지? 나오는 방향이고 그럼 플러스 5분의 R분의 I 이 원래 공식대로 할까? 거리 R분의 I 이렇게 됐나? 그럼 나도선도 여기 영향을 주기는 준다는 거야. 됐나? 그러면 자 전류 올라가자. 이거 괜찮나? 괜찮아요. 자 전류가 올라가면 이거에 의해서 P점도 나오는 방향인가? 그 뭐분의 뭐? R분의 I로 돼야 되지. 근데 거리가 몇 R? 여기서부터 1, 2, 3R 되겠지. 그치? 근데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얼마분의 3R분의 전류색이 2A를 그냥 I라 하면 얘도 똑같이 I라고 본다고. I 이렇게 됐나? 그러면 Q점은 어때? 이것 때문에 들어가고 얘 때문에 나오지. 상수
들어간 자기장 영수들이 이 도선들이 나오는 자기장인 거예요. 그러면 가 때문에는 마이너스 r분의 i고 나 때문에는 나오는 거 플러스 r분의 i 0인 거야. 자 그럼 다시 잠깐만 도선이 있어. 여기에 2A가 흐르고 여기에 3A가 흐르면 위로 흐른데 어느 지점은 자기장이 0인 거야. 전류가 같은 방향이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상수가 일어난다. 근데 항상 R분의 I잖아. R분의 I. 그러면 이게 2A고 3A I지. I가 몇 대면? 2대 3이지.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거리가 2대 3인 부분이 여기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 합성하면 0 되는 거야. 말 되겠나? 가 도선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 나 때문에 나오는 방향입니다. 가나. 그럼 이 부분이 전류 세기가 몇 대면 전류가 A 대 B가 되면 중간에 거리가 A가 B, A 대 B 되는 부분이 자기장이 0 된다. 말 됐나? 단 어떤 방향일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 나와 있는 게 일단 박스 안에 두 직선 도선 때문에 자기장, 두 직선 전류에 한 자기장이 있다. 그때 혹시 왼쪽에 거 보니까 두 전류에 한 자기장 방향이 같을 때, 오른쪽에 보니까 두 전류에 한 자기장이 반대일 때 이렇게 됐잖아. 됐지? 그럼 여러분 밑에 그림 봐봐. I1, I2 보이나? I1, I2. 그럼 I1, I2 전류 방향이 어때? 같지?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상쇄가 될까 안 될까? 상쇄가 되겠지. 말 듣나? 가운데 부분이 상쇄가 될 거야. 근데 그림에서 보니까 A, B, C 지점 이야기해놨지? A, B, C 지점을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책을 다시 한번 볼게. 혹시 그 A, B, C 지점이 있는데 그 A, B, C 지점에 대해서 쌤한테 설명 좀 해준대. 전류 세기는 어때? 일단 두 도선이 전류 방향은 똑같고 방향 같고 세기도 같아? 여기가 I면 여기도 I. A 지점은 거리가 어떤 지점? 여기가 A. B는 여기 R만큼 떨어진 지점이가? B 지점. C는? 거기서 R만큼 떨어. 여기서 R만큼 더 갖는 지점 C. 이러겠나?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할 때 나는 어떤 지점을 그리고 어떤 도선을 이렇게 할 거거든. A나 B나 C. 왜냐? 이 도선, 가도선, 나도선. 가와 나가 만드는 자기장 합해서 A 이렇게 될 거니까. 됐나? 그래서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점은 세로, 도선은 두 개로. 자, 일단 이럴 때는 이게 변화. 가에 의해서 A, B, C에 영향 주는 거. 가에 의해서 거리가 얼마? 1. 거리가 3. 거리가 4. 됐나? 가에 의해서 A, B, C. 도선보다 오른쪽 방향인데 들어간 자기장이다. 됐나? 책에 있는 방향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할 거다. 얘는 마이너스 1분의 전류, 마이너스 3분의 전류, 마이너스 4분의 전류. 됐습니까? 아니 그냥 쌤 설명을 한다. 나는 이 나도선에 의해서는 전류가 위로 오르지? 전류 세기가 똑같다. 전류 세기 똑같으면 전류가 위로 갔지? 나오지? A 지점은 나오고 B나 C는 들어가지? 그러면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됐나? 방향을 쭉 해놓고
거리는 1분의 A까지 1, B까지도 1, C까지 2. 1분의 2. 됐나? 전류는 어차피 1, 1, 1. I. 이렇게. 됐습니까? 자, 혹시 얘들 계산하면 얼마? 0.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얘는 마이너스 얘가 4분의 2였으면 낫겠다, 그지? 마이너스 4분의 3. 됐나? 자, 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거기서 보면 자기장 방향이 같을 때, 자기장 방향이 반대일 때 이렇게 적혀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쌤이면 그냥 전류로 일단 이야기를 했다. 자, 책에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게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로 쓰던 방법이고 요즘은 좀 다르게 표기를 한다는 거야. 다르게 표기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려줄게. 가래. 가 지점과 나 지점이랑 가 도선, 나 도선 때문에 A와 B와 C 지점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때 이만큼 이 전류에 의해서 이 거리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을 B라고 할게. 1B. 이해되겠나? 그러면 가가 A한테 A, B, C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지,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멀어지면 힘이 세지나 약해지나? 약해지지. 멀어지면 약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또 다른 방법은 먼데 거를 큰 숫자로,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면 얘가 1대 3분의 1대 4분의 1이잖아. 1대 3분의 1대 4분의 1 이렇게 보잖아. 맞지? 그걸 갖다가 쌤 안에 요걸 갖다 기준으로 먼저 잡으면 이 값이 1이면 얘는 3분의 1이고 4분의 1이잖아. 그 보기 싫으면 멀리 있는 걸 갖다가 정수처럼 본다는 거지. 정수처럼 보는데 얘가 3분의 1이고 4분의 1이잖아. 아싸리 다 11을 곱하는 거지. 그럼 A에 대한 거 얼마? 12. A 쪽에 12. B 쪽에 얼마? 12를 다 곱하면 11을 곱하면 얘가 12, 얘가 4, 얘가 3이지. 근데 다 전류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 됐나?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요만큼에 해당 그럼 얼마로 보는 거야? 12라고 보는 거지. 그럼 B가 이게 나가 A한테 영향 주는 것도 얼마? 12의 세기겠지. 그럼 이게 전류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야. 방향은 플러스 돼. 이게 플러스 10인데 얘는 거리가 똑같지. 이 거리에 대해서는 10이라고 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거리에서 들어가는 거. B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2. C 이 거리에 대해서 거리가 2배죠. 그러면 세기는 절반. 자, 이 단원이 희한해. 요것만 거리에 반비례. 무슨 얘기냐? 다른 파트들은 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더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한대. 딴 건 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야.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아마 점전화 부분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같이 나오면 헷갈리는 게 그거야. 거리에 반비례한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지를 내가 헷갈리면 안 된다. 이랬나? 그러면 얘들은 얼마? 나아가 C에 영향 주는 건 거리가 2배, 자기장은 절반. 이 값은 6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C한테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됐나? 그럼 이 값이 얼마? 0. 얘는 마이너스 16. 얘는 마이너스 9. 어쨌든 이게 몇 대면 똑같다는 거지. 몇 배니까 12배 해줘야 되지. 12배 하니까 얼마? 16대 12배 하니까 9. 크기는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수꼴을 실어서 요즘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 지날 방법 왜 다 편하긴 하더라. 이거 저거 물어도.
됐습니까? 자, 얘는 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똑같으면 전류의 세기가 A 대 B로 그러면 거리가 어때면 거리가 A 대 B가 되는 지점이 자기장 세기가 0 된다. 요거 하나 적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재료에다가 적어도 되고 너무 작게 적었는데 괜찮나? 근데 전류가 같은 방향만 흐르진 않잖아요. 그러게. 맞지? 그러면 요게 있었다는 얘기는 전류를 반대로 흐르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도선의 전류가 위로,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른대. 그런데 여기 이 지점이 좀 뭐나? 이 지점이 거리가 1대 1대 1이었는데 여기가 자기장 세기가 0된대. 왜 여기가 자기장 세기가 0이지? 잠깐만. 도선이 A, B. A 도선 때문에 나오지. 그럼 B 도선 때문에 들어가지. 맞지? A 도선 때문에 거리가 얼마? 1. B 도선 때문에 거리가 얼마? 3. 누가 세야 돼? B가 세야 돼. 전류가 몇 분의 몇? 1대 3 이렇게 1대 3. 그래야 얘는 1분의 1 거리분의 전류세기 1분의 1. 얘는 거리 3 3분의 3 세기 간대 2 0대지. 그럼 잠깐만. 얘가 거리가 몇 대면 R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가 3R만큼 맞지? 그 전류가 몇 대 몇 대면 여기가 1A고 3A면 여기 자기랑 0 그랬지? 그럼 쉽게 얘기해서 결론은 전류세기가 센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다. 방향이 반대다. 어느 쪽 바깥쪽이 0? 약한 쪽 바깥쪽이 0. 이렇겠나? 그러면 요 옆에 쌍둥이처럼 하나 더 그릴까? 이렇게 놓고 그려야겠다. 전류의 세기가 C, 전류의 세기가 D. 오른쪽에 만약에 여기가 자기장이 0 된다면 거리가 그때 몇? C 대 D. 거리가 C 대 D. 전류세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전류가 약한 쪽 바깥쪽이 자기장이 0. 됐지? 자기장이 0쪽 이게 어떻게? 전류가 약한 쪽 바깥쪽이 될 거다. 됐습니까? 전류 약한 쪽 바깥쪽이 전류세의 0이 될 거다.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자 199쪽에 거 199쪽에 아래쪽에 여기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 교수님들하고 실제 사건 이게 발단되는 게 그거야. 학생들하고 선생님 교수님 갑자기 나침반 움직이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됐나? 그래서 보니까 전류 세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방향들을 살펴보니까 규칙들이 발견되었다. 됐지? 너희는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이거 찾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걸 찾아야 되겠지. 자, 잠깐만. 혹시 요거 보여? 요거 보여?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했던 건데 혹시 코일이 돌돌돌돌돌 감겨있대. 어떻게 감겼는지 상상이 되지? 자, 제발 뒤쪽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엉큼하게 상상하지 마. 됐나? 뒤쪽에 흐르는지 그런 거 볼 생각하면 안 돼. 자, 여기 전류가 흘러. 됐나? 그럼 전류가? 그치.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흐르지. 하나만 체크하면 끝이야. 그러면서 쌤이 뭐라고 하냐? 무조건 과학은 난 오른손만 가르치겠다. 왼손으로 한다는 것도 안다. 굳이 필요 없어. 이거 그냥 내가 앞쪽에 거. 앞쪽에 손톱이 빨간색을 생각. 이게 화살표 방향 끝이야. 엄지손가락 화살표 끝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가봐서 손가락 내려갔지? 이게 전류. 요게 요 화살표가 얘기하는 건 나침반의 N극 방향. 나침반 N극. 아까 화살표처럼 했지?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밝힌다는 얘기잖아. 오른손 쥐어보니까. 그럼 잠깐 여기 무슨 거? N극이니까 N이 싫어라 하고 갔겠지. 이랬나? 한마디로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쌤한테 S라인 이렇게 있다. 손잡이 쭉 S극.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 솔레노이드 철심 넣어서 세게 만들었네. 전자석. 이랬습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 그리고 밑에 옆에 거 보면 내용 받고 뒷페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 그치 많이 하지. 근데 대표적인 게 MRI. MRI가 뭐지? 지금 병원에 쓰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치? 병원에 커다란 원통형 있는 사람 들어가는 거죠. 혹시 MRI 찍어본 사람 있나? 나도 안 찍어봤는데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론상으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데 자, MRI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또 이 사람들 그 사진 찍으려고 하면 주사 맞아야 돼.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람들은 또 힘들 수가 있어. 자, 얘들은 약물에 대해서 주사를 하고 그 물질들이 바깥쪽에 코일에 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 자기장이 형성됐던 것 때문에 주사받았던 그 약물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 그러니까 전자 전이에 대해서 전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영상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 이랬나? 자, 그럼 우리는 그게 MRI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되게 센 전류가 흘러야 돼. 센 전류가 흘러야 돼. 어떻게? 코일에다가 철심 박혀 있을 때 전류 세게 흘렀지. 아주 센 강력한 순간적인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 됐나? 근데 그 위에 거 보니까 스피커라고 돼 있지. 맞지? 스피커도 지금 자기장 이용해요? 스피커 자기장 이용하는 거 맞아? 잠깐만. 들려 안 들려? 왜? 뭐가 들려? 소리가 왜 발생하지? 뭔가가 진동을 하면 소리가 발생돼. 근데 소리는 스피커도 뭔가가 진동을 해야 돼. 근데 뭐가 진동을 하냐면 거대한 둥그런 것들 왜 진동을 할까요? 그 안에 그림 봐봐.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는 거야. 근데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 코일에 얘가 좀 전에 솔레노이드 봤듯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자석이 형성이 되는 거지. 원래 자석이 있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 거라. 이러나 전류 방향에 따라서 커다란 원통형 얘가 밀릴 수 있고 당겨질 수 있어. 얘가 진동을 해서 소리가 생성되는 거지. 혹시 너희들 그런 게 없지? 휴대폰에서 뭐 소리 날 때 손가락 갖다 대면 뭐 바르르 떨리는 듯한 느낌. 사실은 거대한 스피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공연장 이런 데 많잖아. 얘가 고장났나 안 고장났나 귀 갖다 대면 귀 큰일 납니다. 손 갖다 대보면 이렇게 떨리는 게 느껴져. 아, 작동을 하는구나. 안 떨리네? 얘 스피커 소리가 지금 안 나는 거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스피커는 진동을 한다. 그 안에 자석이 있고 돌돌돌 말린 코일이 있고 코일의 전류 방향에 따라서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발생시킨다. 이해되겠나? yes. 그래서 MRI도 있고 스피커도 있었고 자, 오른쪽에 뭐 직류 전동기 자기 부상 열차. 자기 부상 열차는 그 무거운 기차를 띄워야 되지. 그치? 그 순간적으로 아주 센 자석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생성된다. 전자석.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거 요즘 자꾸 안 내는 추세라서. 자, 오른쪽에 201쪽에 4번 별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4번에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R, 2R인
원형도선에 세기가 I인 전류가 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선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데 딱 맞물렸어. 됐지? 이렇게 되면 이 중심에 이 중심의 자기장이 궁금한데 아까 쌤이 이렇게 이야기했나? 나는 B, B 프라임, B2 프라임 이렇게 하는데 책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었지? 원형의 중심, 코일의 내부 자기장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지? 그런 것처럼 항상 원형도선이 이 중심의 자기장만 궁금한 거야. 됐나? 중심의 자기장만 궁금한데 쌤이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이 원형도선이 있으면 코일의 것만 중요할 거니까 난 여기다 주는 거야. 여기다가 자기장을 잠깐만 혹시 이 전류의 세기가 두 개가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맞지? 오케이. 그러면 거리는 어때? 1대 2가 되는 거지. 아까 쌤 혹시 그런 얘기 있어? 1, 3분의 1, 4분의 1 멀리 있는 걸 자연수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어느 게 멀리 있는 거? 얘가 멀리 있는 거지. 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을 B라고 할게. 이랬나? 그러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일까 나오는 방향일까? 좀 원형도선 안 보이겠죠? 어차피 코일하고 똑같아. 코일하고 똑같아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따라가면 중심의 자기장이 엄지손가락 방향이야. 과학자들도 순리대로 오른손 써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돌아가면 중심의 게 엄지손가락 자기장 방향이다. 이래나?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나오는 방향이겠지. 그러면 여기 바깥쪽 도선에 나온다 플러스 B 됐습니까? 그러면 안쪽에 거는 거리가 절반. 거리가 절반이면 손 안 내도 돼. 당연히 반대쪽이겠지. 맞지? 근데 핵심은 얘가 비례한다. R분의 I 이렇게 됐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기장은 2배. 거리가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 몇 B? 2B. 무슨 2B? 마이너스 2B. 반대일 거니까. 됐나? 이렇게 될 건데 자 책에서 봤을 때 일단 단 하는 거 위에 다섯 줄 중심호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A, B 중 어느 방향일까? 그리고 당연히 같은 전류인데 그 멀리 있는 거 무시해도 안 되겠나? 같은 전류니까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그치? 뒤에 것 때문에 쌤이 이렇게 가르쳐줬고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답은 뭐?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S. 자, 뒷페이지 잠깐 갑니다. 뒤로 갔을 때 자, 원형도선, 직선도선, 대표자료 1번, 2번 있거든. 그러면 대표자료 1번, 2번 봤었을 때 아까 1번은 살짝 보면 거리가 R 텐데 PQR 있지. 전류 세기가 둘 다 위로. 그럼 전류 세기 같지? 방향이 같지? 그럼 중심에서 자기장은 0이. Q가 자기장은 0 되겠다, 그지? 그럼 이제 쌤 2번만 좀 해볼게.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B라고 할 거예요. 근데 R 거는 이렇게 물었거든? 그럼 잠깐만. 도선이 두 개가 있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P, Q, R. 이거 A, B가 나 도선 위로 오른다. 뭐라고? 이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을 뭐한다고? B라고 할 거다. 맞지? P점 IA 때문에 생기는 걸 1B. 근데 어떻게? 나오는 방향이겠지? 궁금한 거. 여기 이 점 R점. 그럼 R점이면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B 때문에 되겠지? 그럼 잠깐만. 우리 그러니까 거리가 1일 때 자기장은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은 A 때문에 거리가 얼마? 3이잖아. 그럼 자기장 세기는? 3분의 1? B.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B 얘 때문에는 이것도 들어가나? 마이너스 이거 영향이랑 이거 영향이 똑같지? 마이너스 B
됐나? 그럼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b. 쌤 처음 가르쳐줬던 그거지. 맞지? 그러면 이게 답일까 아닐까? 왜 아니지? 쌤 잘못 풀었나? 세기만 물은 거야. 세기만 물었으니까 답으로는 얼마? 3분의 4b가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리 시간에는 색인지 그냥 값인지가 좀 중요하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원형도선 두 개가 있다. 자료 2번. 근데 얘는 여기는 봐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마지막 줄에 가의 O에서 자기장 세기는 B이다. B줄. 됐나? 자료 2번의 거는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지점이 O지. 맞지? 가의 얘가 전류가 어떻게 흘러? 반시계 방향 I가 흐르지. 그러면 가의 요 도선 때문에 흐르는 자기장 색이 얼마다? B이다라고 했나? 그럼 여기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내 배꼽으로 오면 플러스. 됐지? 그럼 여기다 플러스 B 적어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잠깐만 봐봐. 여기 선 몇 개야? 두 개. A는 가만히 있나? A는 똑같이 있지? B가 하나 생겨났지? 그럼 쌤 좀 전에 했던 저거잖아. 밖에 걸 B라고 하면 변하겠다. 그럼 안에 거는 거리가 절반 되면 자기장은 2B가 된다. 방향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다.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패턴을 이렇게 한다고. 자, 그 다음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료 3번. 자료 3번.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자, 첫째 줄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 솔레노이드는 우리 내부 자기장이 중요하니까 내부의 거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 안에 나침반을 갖다 끼워 놓은 거야. 이랬나? 그래서 내부 안에 그거 보겠다. 그때 셋째 줄 끝에 그림 나는 가에서 전원을 켰을 때 나침반 방향이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이 생각이 들걸. 왜냐? 자료 3번에 보니까 이렇게 터널처럼 돼 있어. 근데 여기 나침반 정글은 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동서남북이 있는데요. 저거 보니까 빼오니까 엄연히 동서남북이 있는데 북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놔래. 자기장은 누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 더하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된 형태로 나타낼 거다. 이랬나? 그럼 원래 지구 자기장 때문에 북쪽 되고 싶은데 야 이쪽으로 좀 돌아와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 동쪽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요래 흘렀으니까 이쪽으로 되고 싶은데 지구에 의한 자기장 북쪽 때문에 북동 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림 한번 볼까? 맞네. 저기 플러스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전선이 연결됐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밑에 거 상상하지 말고 이렇게 전류 탁 오는 거. 그럼 잡겠나?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근데 하나만 할게. 큰 4번에 괄호 4번. 큰 4번에 괄호 4번. 가는 수는 같고 밑줄. 길이가 더 긴 밑줄. 가는 수가 같은데 길이가 더 길다고. 그럼 세지기나 약해지기나? 약해져. 왜? 공식 있는데. B 2 프라임 코일 내부의 거는 공식이 뭐더라? N I 대한제 K 2 프라임 N I 제. 그치? 그럼 요 N이 뭐더라? 길이당 가문수. 그럼 가문수는 똑같은데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 값이 작아진다. 그럼 자기장 세기는 약해질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른쪽.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할 거다.
영구 자석.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자석이다 감고 자석. 영구 자석 반대가 전자석일 건데, 자 그러면 스피커 안에 원래 자석이 있는 거야. 영구 자석이 있고, 그 코일이 돌돌돌 말렸지. 그리고 진동판 돼 있나? 그치? 진동판이 있다. 자 코일이 감겨 있는 진동판이 들어있고 스피커 내부 구조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나 그림 이게 뭐예요? 나는 가의 영구 자석과 코일의 단면을 도식적으로 표현을 했다. 자, 이렇게 됐다 얘기야. 저 안에 자석이 있는데, 쌤 이렇게 안 생겼는데요? 그래, 쌤도 산지창처럼 이렇게 해놨어. 왜냐? N극하고 S극하고 분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N극만 생각하면 돼. N극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 진동판이 이렇게 진동판이 있어가지고 얘들 사실 입체도 있겠지, 그지? 입체도 있을 건데 여기에 이렇게 훅 끼워질 거라고. 분필에 홀더가 끼워지듯이 끼워졌을 때 여기 돌돌돌돌돌 코일이 감겨 있었을 거라고. 이러나? 근데 혹시 이 코일에 그림 이상한 게 있다? 위에가 X 돼 있고 여기가 땡땡이 나오는 거 있지? 항상 과학의 기본 원칙은 아까 십자 드라이버처럼 나사모. 그럼 잠깐만 전류가 어떻게 나가고? 여기 들어간다고. 이게 그치? 이렇게 나와서 저쪽 들어가면 이렇게. 그럼 이쪽이 뭐? 무슨 극? N극. 얘도 이렇게 어떻게? 밀어내겠지. 진동판이 밀려날 거다. 똑같은 왜 S가 그 신경 안 써도 돼.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는 없다.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쪽으로 밀어놨어요. 이랬습니까? 그러면 무슨 역이 이대로 같으면 전류가 흘러서 얘가 성력이 작용해서 스피커가 밀릴 거다. 그러면 나중에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되면 땡기기도 하겠지. 그래서 진동판이 진동을 할 거다. 자, 쌤이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파동을 배웠잖아. 파동을 아는 유식한 사람이니까. 자, 혹시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에 보통은 너 스피커 둥그렇게 있는 거 봤나? 둥그렇게 있는 거 전축 세대가 이제 그지? 옛날에 우리 때는 전축 커다랗게 스피커 정말 커야 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다 소형화 이렇게 되는데, 자 혹시 위에 거 밑에 거 떨려? 자 하나는 고음 스피커, 하나는 저음 스피커야. 어느 게 고음 스피커게? 가나. 잘 찍으면 돼. 나 고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라노. 이건 뭐 조수민은 뭐 프랑스에서 상도 받았는데, 자 소프라노 높이 올라가서 빨리 떨려야 되잖아. 빨리 떨려야지 고음이거든. 천천히 떨리는 건 저음이야. 그러니까 빨리 떨릴 수 있는 게 고음용 스피커, 커다란 게 천천히 떨리는 저음용 스피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나?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